번째 형태의 이차함수의 그래프부터 살펴볼 건데요. 바로 식부터 볼게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y는 ax제곱 뒤에 이렇게 상수항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생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과연 어떤 모양일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 상수항이 없는 그래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요. y는 x제곱, 우리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래프죠. 그려져 있고 함수값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더하기 3의 그래프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이 그래프 직접 그려보면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성질이 있는지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우리가 x값에 대해서 y값을 다 일일이 계산해줘야 되지만 이미 x제곱의 값이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만큼 크네요. 그렇죠. 각각의 함수값에 3을 더해주면 우리가 바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4 더하기 3은 7, 1 더하기 3은 4, 0 더하기 3은 3, 1 더하기 3은 4, 4 더하기 3은 7에서 우리가 빠르게 각각의 x값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x랑 y랑 세트로 우리가 순서쌍을 만들어서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은 후에요. 우리가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짜잔! y는 x제곱 더하기 3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주황색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지금 특징 파악하셨나요? 자, 원래 y는 x제곱의 그래프랑 우리가 새로 그린 그래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나요? 그렇죠. 얘를 그대로 위로 올린 것 같다. 우리가 수학적인 용어로는 평행이동이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도형을 이동한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y는 x제곱 더하기 3의 그래프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대로 위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 y는 x제곱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위로 3칸씩 올린다면 지금 우리가 새로 그린 y는 x제곱 더하기 3의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실제로 함수값을 구할 때요. 같은 x값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요? 함수값이 3만큼 커졌죠. 그 말은 같은 x값에 대해서 y값이 3만큼 커졌기 때문에 더 점이 위에 찍히게 됩니다. 그럼 모든 점에 대해서 각각의 y값이 3만큼 위에 찍히게 되니까 어때요? 그래프 전체가 위로 3칸 이동한 것과 같다. 평행 이동한 것과 같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y는 x제곱 더하기 3의 그래프는 여기 뒤에 상수항이 생겼죠. 자, 이 그래프는 이 숫자가 없을 때의 원래 그래프.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자,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아래로 평행 이동할 때는 그 방향을 y축 방향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이에요? 3만큼. 여기 붙어있는 숫자 그대로만큼 평행이동한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여기 뒤에 숫자가 붙어있으면 이 숫자가 없을 때의 이차함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 숫자만큼 평행이동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자, 이 수가 양수라면은 얘는 위로 올라가는구나 라고까지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었던 거 있죠. 그래프를 그리면 꼭지점의 좌표 그리고 축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직접 그래프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자, y는 x제곱 더하기 3의 그래프는요. 꼭지점의 좌표가 어땠나요? 원래 원점이었던 꼭지점이 똑같이 위로 3칸 평행이동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x좌표가 0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요. 여기 뒤에 붙어있는 3만큼 그대로 y좌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바로 포물선에는 축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직선을 중심으로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이었는데요. 자, 얘는요,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대칭이 되는 축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은 얘를 위로 평행이동시켜도 y축 그대로고요. 축의 방정식을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가 x는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요. 뒤에 붙어있는 상수항이 마이너스일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각각의 x값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줘야 되는데요. 이미 x제곱의 값 구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뭐 해주면 될까요? 빼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x에 대한 y값, 함수값을 세트로 해서 그 순서쌍을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은 후에 우리가 매끄럽게 연결해 볼게요.
짜잔,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이 보라색 그래프처럼 생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원래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지금 바로 새로 그린 그래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 흰색의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3칸씩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바로 지금 새로 그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왜 그런 거예요? 같은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3만큼 작아졌어요. 그 말은 그래프에서 보면요, 같은 x값에 대해서 3만큼 작아졌다. 3만큼 아래에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y는 x제곱 위의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아래쪽으로 3칸씩 내려갔을 때 이 보라색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됐나요? 그래서 식에서 의미하는 이 숫자들, 왜 여기가 플러스 3이면 위로 3칸 가고 왜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아래로 3칸 가는지 원리 이해해 주셔야겠고요. 간단하게 선생님이랑 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는 x제곱 뒤에 마이너스 3이 붙어있는 이 그래프는요, 원래 이 숫자가 없었을 때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 숫자 그대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만 이때 3만큼 양수값이라면 위로 올라갔고요. 마이너스 3처럼 음수라면 밑으로 평행이동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선생님이랑 같이 그러면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도 구해볼게요. 자, 원래 원점이 꼭지점이었는데 아래 방향으로 3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내려갔습니다. 그럼 x좌표가 0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아래로 3칸 이동한 만큼 y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요. 축을 보면요. 지금 모두 원래의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이 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축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축은 원래 y축과 동일하게 x는 0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평행이동을 하면요, 아래로 블록이 갑자기 뭐 위로 블록으로 뒤집히거나 아니면 원래 그래프에 폭이 있었는데 좁아지거나 넓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단 원래 이 그래프가 위치만 바뀌었을 뿐 모양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자, 이 세 개의 그래프에서 각각의 x제곱의 개수인 1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그냥 위치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x제곱의 개수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이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방금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봤었는데요. 문자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ax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예요. 자, 이렇게 뒤에 숫자가 붙어 있다? 우리 친구들,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구나. 바로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식은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어느 방향으로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요? 여기 붙어 있는 숫자만큼 그대로요. q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 식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대요. 그랬을 때 식이 뭐게?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보고 이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똑같습니다. 자, y는 평행이동했을 때는 그래프의 모양, 폭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a가 변하면 안 돼요. ax제곱까지는 그대로 두고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일 때는 그 뒤에 상수항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q가 여기 그대로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식을 보고 얘는 뭐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또 알아야 되지만 이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가를 보고 식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이차 함수를 푸는 모든 문제들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식을 알아내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왔다 갔다 두 방향 모두 잘할 수 있어야겠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변하긴 변하는데 x좌표가 0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y좌표만 이동한 만큼 반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0, q가 되겠고요. 축의 방정식 마찬가지입니다.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가운데 직선, 축이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동일하게 y축이고요. 방정식을 물어본다면 우리가 x는 0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부터 강조했었던 거 있죠. 자, 꼭지점의 x좌표랑
축의 방정식의 이 숫자는 같아야 된다는 거.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축 위에 항상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축의 방정식의 수랑 꼭지점의 x좌표는 항상 같아야 된다. 이거 꼭 같이 세트로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하나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q만큼 평행이동을 하는데요. 만약에 양수예요. 그러면 y축에서의 양의 방향, 바로 위방향이죠. 그래프가 위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알아야 되겠고요. 만약에 q가 음수라면 y축에서의 음의 방향, 아래 방향이죠.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차함수 두 개를 선생님이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첫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뒤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아, 그럼 얘는 y축 평행이동이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그래프를요? 평행이동할 때 모양과 폭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 변하면 안 됩니다. 걔를 y축 방향으로 숫자 그대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구나 아셔야겠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y축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에서 y좌표만 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축의 방정식 변하지 않는다. 우리 친구들이 그림으로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따라와 주시고요. 두 번째 이차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상수항이 붙었어요. 그러면 y축 평행이동이다. 자, 어떤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켰을까요? 여기 앞부분 그대로입니다. 평행이동을 해도 모양과 폭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앞에 x제곱의 개수가 변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숫자만큼 y축 평행이동이 되겠고요. 얘는 위로 4칸 올라간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도 x좌표엔 변함이 없고 y좌표만 4칸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점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와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 이번에는요, 이어서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아까는요, y는 ax제곱 뒤에 어떤 상수항이 붙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원래 x의 자리에 x 빼기 p라는 어떤 식이 대신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실제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 우리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래프죠. 선생님과 함께 y는 x-1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각각 함수값을 직접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기 때문에 4입니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 1이에요. 1을 대입하면 0이네요. 2를 대입하면 1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x, y를 세트로 묶고 순서쌍을 점으로 찍은 후에 매끄럽게 이어보면요. 짜란! y는 x-1의 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이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가 혹시 눈에 들어오시나요? 맞아요. 자, 원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한 칸씩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바로 이 새로 우리가 그린 보라색 그래프, y는 x-1의 제곱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좌우로 평행이동하는 것을요, 우리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다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y는 x-1의 제곱의 그래프는 괄호 안에 x 뒤에 이렇게 숫자가 바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 자, 원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요,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이라는 것은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말해요.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말한다.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헷갈리죠. 자,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식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됐었는데, 자, 얘는요, 식에서는 마이너스 1인데 실제로는 1만큼이에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실제로 평행이동한 거랑 식에서 있는 숫자랑 부호가 다르구나. 이 점을 우리 친구들이 확실하게 비교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꼭지점의 좌표, 축의 방정식도 알아볼게요. 자, 먼저 꼭지점 보면요. 원래 원점이었던 꼭지점이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x좌표에만 반영이 됩니다. 1,0이죠. 그 다음 아까는 위아래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운데 직선 y축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꼭지점을 따라서
축의 방정식도 변하게 됩니다. 바로 꼭지점의 x좌표를 따라서 x는 1이 바로 축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꼭지점의 x좌표와 축의 방정식의 수는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아,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다. 어떻게 생긴 애들은요? 괄호 안에 이렇게 x 옆에 찰싹 숫자가 붙어 있을 때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다 생각해 주시고요. 단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 여러분들 실수 진짜 많이 합니다. 식에선 마이너스 1이지만 실제로는 1이라는 거. 이 부호가 바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이어서 y는 x 더하기 1의 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실제로 우리가 직접 대입해서 함수값을 계산해 보면요. 자, 1, 0, 1, 4, 9입니다. 그리고 점을 찍어서 이어볼게요. 짜잔, 이번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이번에는 왼쪽으로 한 칸씩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지금 우리가 그린 그래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도요, 실제로 x 옆에 찰싹 붙어 있는 수가 플러스 1이지만 사실은 무엇을 의미한다? x제곱,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자, x축 방향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랑 같다라는 거. 자, x축 평행이동은 y축 평행이동과 다르게 식에 있는 수와 실제로 평행이동한 수의 부호가 어때요? 다르다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꼭지점 좌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원래 원점이었던 꼭지점이 왼쪽으로 한 칸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x좌표만 바뀌고 y좌표는 그대로겠죠. 그리고 이 꼭지점을 따라서 누구도 바뀌어요? 그렇죠. 축의 방정식도 같이 왼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y축 그대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1. 자, 이때 x좌표와 축의 방정식의 수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식을 봤는데요. 얘는 뒤에 상수항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x 옆에 이렇게 어떤 수가 찰싹 붙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우리 친구들이 아,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죠. 자, 이 식은요,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맞는데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가 아니라 부호를 바꾼 p만큼 평행이동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헷갈리지 않고 강조해서 기억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대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평행이동을 했을 때에는 그대로 위치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모양과 폭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x제곱의 앞에 있는 개수 a가 절대로 변하면 안 되겠죠. y는 a까지는 그대로인데, 자, x 대신에 어떤 걸 써줘야 되냐면 x축 방향으로의 p만큼이라는 것은요, x 대신에 x-p를 써줘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y축 방향으로는 그만큼 그냥 숫자를 뒤에 붙여주면 되는데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x 대신에 x 빼기 p를 대입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친구들 헷갈리기 쉽고요. 사실 이 원리는 고등학교 1학년에 가면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은요, 아,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x 대신에 마이너스 p네, 숫자가 바뀌네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y축 방향으로는 그대로 숫자를 갖다 붙이는구나 라고 기억만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요, y 대신에 y-q를 써주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y 대신에 y-q a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식을 쓸 때는요, y는 하고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얘를 이항하고 났더니 어때요? 결과적으로 뒤에 q가 있는 거랑 똑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그대로 갖다 쓰고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x 대신에 x 빼기 p를 대입한다라고 기억을 하지만 사실 원리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도 y 대신 y-q를 쓰는 거랑 똑같다.
단 정리해서 계산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냥 똑같은 수가 눈에 보이더라 라는 거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있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꼭지점의 좌표, 축의 방정식도 이어서 볼게요. 자, 지금은요, 얘가 좌우로,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점에서 평행이동한 만큼 X좌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P,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아래로 평행이동할 때는 가운데 축이 변하지 않았지만 좌우로 왔다 갔다 할 때는 꼭지점을 따라 축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때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X는 P라는 사실 알고 있어야겠고요. 그 이유는 뭐였죠? 항상 이 축 위에 꼭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와 X좌표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P가 양의 값이라면 X축 방향으로의 양의 방향, 즉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P가 음수라면 X축 방향에서의 음의 방향, 즉 왼쪽으로 평행이동 되는구나 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차함수 그래프의 식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평행이동할 때는 앞에 있는 a, x제곱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자, x 옆에 수가 찰싹 붙어 있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부호 바꾼 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에만 반영이 되고요. 축의 방정식도 이 수와 같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예요. 평행이동하니까 앞에 있는 a 값 변하지 않고요. 이 그래프를 어디 방향이냐면 x 옆에 수가 붙어 있네요. x축만큼. 바로 숫자 부호 바꾼 1만큼.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에만 반영이 되고요. 축의 방정식도 그대로 따라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